안녕하세요. KGM 물류그룹 정초영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이사 계약은 했는데 이사 사업자가 됐든 아니면은 고객이 됐든 어떤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파기됐을 때 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면은 계약금 5만 원 지급했으나 이사 당일날 이사 사업자가 오지 않아서 다른 이사업자를 통해서 이사를 했다. 그래서 10만 원이나 더 비싼 35만 원을 주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 5만 원의 6배인 3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사 당일날 갑니다 하면서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또 안 오고 또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또 안 오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연기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언쟁 벌이다가 결국은 이사팀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계약이 해제됐다는 점, 그리고 고객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10만 원 이사 비용이 더 들었다는 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사함을 표준 약관에 있는 대로 이사 당일날 못한다고 통지하게 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의 6배인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 사업자의 그 책임으로 인한 당일 통지이기 때문에 표준 약관이 있는 그대로 배상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사 당일 비만이 온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사 사업자가 갔는데, 그래서 그 고객이 다음 날 새롭게 이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계약금 5만 원을 달라, 손해배상금 20만 원을 달라, 정신적 피해보상금 포함해서 총 83만 원을 배상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사를 이사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이사화물에 한 방울도 물이 묻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이사를 했다가 물에 묻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손해배상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에서 물 한 방울도 묻지 않고 이사를 할 수는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철수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비를 한 방울도 묻지 않게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철수한 이사사업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 보니까 이사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대신에 또 고객한테도 이사요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았던 계약금만 반환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민법 제537조에 보면은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어떤 계약을 했는데 천재지변이 됐든 어떤 사유가 됐든 그 뭘 납품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못할 그런 이사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상황으로 제공을 못하게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는 대신에 상대방으로부터도 어떤 그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사 비용을 달라고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도 할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례는 이제 뭐 하루 전에 전화로 이사 계약을 한 건인데요. 전화로 하루 전에 계약했다는 거는 고객 집에 가서 눈으로 보고 견적을 내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금 10만 원은 하루 전에 이제 입금을 했었는데 막상 이삿날 와서 이사 사업자 운전 그 차량의 기사가 이삿짐이 너무 많아서
추가 요금 주지 않으면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 계약이 파기됐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작업 취소를 보면 고객이 이사 사업자에게 통보한 목록과 큰 차이가 없고 또 차량 기사가 화물 적재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많다고 판단한 점, 그리고 다른 이사업체도 여러 군데서 견적을 냈는데 뭐 그렇게 1톤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유사한 물량으로 견적이 낮다는 걸 봤을 때 그 이사 사업자 차량 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운송 당일날 못하겠다고 해제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백을 배상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1차적으로 본 겁니다. 이게 좀 표준 약관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당일날 통지했을 경우는 6배를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 전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장에 가서 방문 견적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견적에 좀 무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날 다행히 이사를 해서 67만 원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계약금은 돌려주고 10만 원 추가로 계약금에 상당하는 약 한 10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아마 민사 소송으로 갔으면 또 어떤 결론이 났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손해배상이라는 게 정말 그 입증하기가 어렵고 얼마로 딱 정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표준약관에는 2배, 4배, 6배, 10배 이렇게 정해놔서 굳이 손해배상 얼마만큼 손해봤다는 걸 입증하지 않아도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늘리거나 감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23만 원에 이사하기로 했고 아마 23만 원 전액을 다 계약금으로 준 그런 사례인데요. 이사 당일날 이삿짐 내지는 포장 박스 물량 가지고 서로 문제가 야기돼서 이사 사업자가 이사를 못하겠다고 파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계약 파기한 손해금 15만 원에 계약금의 4배인 92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한 사안인데요. 이사는 이사 요금이 23만 원이 맞냐 안 맞냐, 또 현장에 와서 견적을 받냐 안 받냐라고 서로 여러 가지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고객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걸로 봐서 이사 비용은 23만 원으로 확정을 한 사안이고요.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상에 보면 계약금은 10%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금 10%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사 비용 전체가 23만 원인데 계약금 23만 원으로 다 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약금을 여기서는 얼마로 봐야 되느냐. 예를 들면 100만 원에 이사하기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10%인 10만 원이 계약금이겠지만은 계약금 쪽으로 20만 원 줄 수도 있고 50만 원 줄 수도 있을 때, 그러면 계약금의 2배, 3배, 4배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10%인 10만 원이냐, 진짜로 실제로 50%준 50만 원이 계약금이냐, 예를 들면은 그랬을 때 20%, 30%, 40% 실제 준 그게 아니라 설령 계약금을 안 줬다 하더라도 10%, 많이 줬다 하더라도 10%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는 아주 중요한 분쟁 조정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사 비용이 23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의 10%면은 계약금의 2만 3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2만 3천 원에 4배에 대한 9만 2천 원을 배상하라 결정을 했는데요. 물론 여기 현재는 개정이 돼서 4배가 아니라 6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8만 원을 계약금을 줬는데 이사 하루 전에 이거 사다리차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사다리차를 못 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객이 뭐 알았다. 그렇지만 사다리차로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사 끝나면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 이사 못 하겠다 하면서 하루 전에 이사 사업자가 계약을 파기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그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데 고객이 이사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로 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 해제 책임은 이사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해서 3배를 지급을 해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해제를 하게 되면 이런 그 배상 결정을 내렸고요. 지금까지 이 손해배상 책임이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고객에게 있느냐 이사 사업자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손해배상은 얼만큼 할 것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기정된 뭐 1배, 2배, 4배, 뭐 6배, 10배 이 기준에 따라서 배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제 계약금을 10%를 줬느냐, 50%를 줬느냐, 아니면 100%를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는 계약금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이사 총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